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청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재판장 조미연은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청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청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효력을 집행 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윤 청장은 이로써 당분간 청장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진행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청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 또한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결론인데요. 우선 이 결정에 신빙성이 있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구성원은 검찰 출신 법조인과 보수 성향의 법학교수 등 검찰주의자로 보이는 인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위원회인데요. 이런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과거 이력을 보면 아주 화려한데요. 특히 과거 검찰청장에게 고액의 공연 티켓을 제공하는 등의 청탁을 받았던 고위 관계자가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의 결정이 신뢰가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감찰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을 했던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초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검찰 규정을 바꿨는데요. 윤석열이 다시 한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를 놓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낸 건데요. 징계 청구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아 판사 사찰이라는 초유의 범죄를 덮어버리는 오류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물론 이건 구속력이 없는 의견일 뿐 행정법원이나 징계위에 어떠한 강제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론을 흔들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윤석열이 노린 거죠. 이걸로 벌써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또 이 결과를 빌미로 징계위 일정까지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여우 같은 곰인 거죠. 작금의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인데요. 이런 상황을 뚫고 나가야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몹시도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감찰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이 참석해 개최했는데요. 이에 감찰위는 회의에서 윤 청장 감찰 절차 및 징계 요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감찰위는 법무부 감찰 담당자에게 윤 청장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데요. 보고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했고 감찰 개시 및 진행 과정과 감찰 마무리 후 징계 처분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송경식 변호사가 약 40분 동안 반론을 폈는데요.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감찰위를 거치지 않으려 한 점, 감찰관이 배제된 채로 감찰이 진행된 점, 윤 청장 비위 혐의를 뒷받침하는 징계 청구 사유에도 실체가 없다는 점을 주로 강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게 먹혔다는 거죠. 위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감찰위는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주로 법무부의 윤 청장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진행과 직무 정지, 징계 처분 과정 전반을 들여다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검찰위원들이 1시간 30분간 논의한 결과 법무부의 윤 청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역시 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에 감찰위는 해당 의견을 권고한 후보로 올려 투표를 진행했고 윤 청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 또한 주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청장의 징계 처분, 직무 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통상 감찰위의 권고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반영되어 왔습니다. 한 감찰위원은 감찰위 공고안의 징계위에 100% 반영된 건 아니지만 충분한 참고사항으로 징계 결정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라며 윤 청장 징계위에서도 감찰위 공고안을 유익있게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2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에서 윤 청장의 징계 처분이 진행될지, 징계를 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지가 주목되는데요. 감찰위가 윤 청장 감찰과 징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의 징계 정당성이 떨어지는 모양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애초에 법무부는 감찰위를 생략하려 했던 것처럼 윤 청장의 해임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큰데요. 하지만 발빠른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에 2일 열리게 될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겁니다. 손발이 착착 맞아 돌아가는 이 느낌은 뭘까요? 이토록 검찰개혁이 힘든 겁니다. 불법 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입니다. 검찰에 만연한 국민 기본권 무감각과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입니다.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 통일체의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 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발전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내면화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이 절박합니다.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치는 것은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집단 행동은 다른 어떤 공직사회에서도 볼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한지를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기필코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빈칸을 채워야겠습니다. 온 천지가 검찰, 검사들 천지입니다. 대장 멧돼지가 뛰어다니니 이곳저곳에서 새끼 멧돼지들도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숫자가 아주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장 멧돼지의 신호를 받은 이런 부하 멧돼지들의 발악과 앙탈은 한동안 계속될 듯 보여지는데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검찰 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 요구가 처음 나왔습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1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장 검사는 장관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검사는 그 사유들로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의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여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를 준수해야 함에도 절차와 법리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 규정을 개정하며 비위 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청장에 대한 위법 부당한 직무 배제와 징계 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검사는 이 밖에 형사사법 시스템 완비 업무 등한시, 검찰 구성원 이간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지적하며 추 장관의 장관 권한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사표를 내십시오. 뒤에서 자꾸 궁시렁거리지 말고 사표를 내고 제발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숨어 암약하고 있는 이런 검찰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커밍아웃하고 있는데요. 다 모아서 한 방에 정리하자고요.